안녕하세요, NLP콕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오픈 AI가 말하는 에이전트입니다. 이거는 논문이 또 아니고요. 오픈 AI에서 공개한 프랙티컬한 가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터레처의 제목은 Practical Guide to Building Agents입니다. 그래서 라지 랭귀지 모델이 이제 충분히 복잡하고 여러 스텝이 있는 태스크를 해결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추론 능력이 많이 생겨나고 멀티 모달리티가 있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사람같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에이전트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뭐냐라고 오픈 AI가 정의하냐면, 유저 대신에 뭔가를 독립적으로 실행해 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베이직한 챗봇이나 클래시파이어를 넘어서, 단순 NLP 태스크를 넘어서 더 복잡한 태스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워크플로우라든가 뭐 완성도 LLM이 정하게 되고, 자기가 에러가 있다면 에러를 고치는 것 또한 LLM이 하고, 결정 또한 LLM이 함으로써 뭔가 LLM을 통한 결정을 만들기도 하고요. 외부의 시스템과 어, 소통하기 위해서 다이나믹하게 툴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와 전통적인 소프트웨어의 차이가 뭐냐면, 전통적인 소프트웨어는 사전에 정의된 워크플로우대로만 자동으로 실행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if문이라든가 아니면은 로직으로 결정론적이었다면, 우리의 에이전트는 워크플로우를 자기 스스로 태스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조정하게 되고요. 컨텍스트와 뉘앙스에 따라서 if문이라든가 이런 룰 베이스보다는 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간단하고 반복적인 태스크를 반복할 수 있다면, 에이전트는 더 복잡하고 모호한 태스크들까지도 가능하다는 게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를 만들어야 되는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어떤 거냐면요. 일반적으로 자동화를 넘어서 뭔가 그런 뉘앙스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태스크가 필요할 때, 그리고 너무나 이제 광범위한 룰이 있어서 그런 룰들을 다 이렇게 구현하거나 아니면 처리해주기 어려울 때, 그리고 업데이트해주기 어려울 때, 그리고 이런 자연어가 굉장히 하나의 의미라고 하더라도 여러 방식으로 쓰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언스트럭처된 데이터에 크게 의존하게 될 때, 그럴 때 이제 에이전트를 주로 트레디셔널한 자동화된 이런 워크플로우를 따라가는 소프트웨어보다도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언제 에이전트를 쓰지 말아야 될까요? 자동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결정론적으로 방법론들을 하는 게 효과적일 때, 그냥 예를 들면은 뭐 글자에 A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판단한다고 했을 때,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뭐 글자에 소리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판단해가지고 사용자의 뭔가 바라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할 때는, 물론 소리 같은 경우는 자연어니까 알맞은 예시가 될 수가 없겠죠.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사용자가 산 뭐 수량이 30개 이상일 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굳이 에이전트가 필요 없습니다. 입문문으로 해결하면 훨씬 더 결정론적이가 더 좋거든요. 근데 이 에이전트는 그걸 넘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컴플렉시티라든가 뭐 유지 보수성의 어려움이라든가 언스트럭처럴 데이터 핸들링을 가능할 때만 이제 에이전트를 쓰는 게 낫다. 이런 것들이 어, 필요가 없다면 에이전트를 굳이 쓰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가 정의한 에이전트 디자인의 기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델입니다. 추론하고 디시전을 메이킹하는 모델을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툴스입니다. 외부의 펑션이라든가 에이전트가 활용할 수 있는 API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인스트럭션입니다. 뭔가 LLM을 스티어링 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식이, 최근에는 이제 인스트럭션을 팔로잉에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이런 인스트럭션만으로도 뭔가 예측 가능하게끔, 그리고 안전하게 행동하게끔 가이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디자인의 기초가 되겠습니다. 이 문서 또한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에이전트 SDK를 홍보하고자 만들어진 문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오픈 AI가 오픈 AI SDK로 다음과 같이 간단한 에이전트를
말씀하신 대로 모델과 인스트럭션 그리고 툴들을 정의해서 네, 간단하게 구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델을 고를 때 LLM을 골라야 되잖아요. 어떤 LLM을 고르는 게 가장 좋을지에 대한 가이드를 이 오픈AI가 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모델의 capabilities가 각각의 다른 태스크에 네,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금 간단한 태스크에는 좀 가볍고 API 비용도 저렴하고 빠른 모델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리즈닝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뉘앙스된 그런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는 조금 더 크고 능력이 좋은 네,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첫 번째로 베스트 모델로 베이스라인 퍼포먼스를 달성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든 이후에 하나씩 이제 작은 모델로 혹은 작은 모델 디스틸레이션 해가지고 모델을 교체해가면서 코스트라든가 레이턴시 측면에서 최적화를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오픈AI는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필요한 게 에이전트를 위한 툴이라고 했죠. 이 툴은 에이전트의 캐피빌리티스를 향상시키는 이제 확장을 시키는 거고요. 외부의 시스템과 네,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픈AI는 이 툴스를 또 세 가지로 정의하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데이터, 액션, 오케스트레이션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데이터는 뭐 데이터베이스라든가 PDF, 웹 같은 데에서 필요한 정보라든가 컨텍스트 같은 거를 갖고 오는 것이고요. 액션은 이 상호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데이터베이스 쓰고 읽을 수도 있고요. 읽는 거는 뭐 데이터가 되겠네요. 어쨌든 쓸 수도 있고요. 오케스트레이션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를 하나의 툴로서 이용해가지고 함께 협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고객을 응대하는 에이전트라고 한다면 응대 중에 리펀드가 발생한다면 리펀드 에이전트한테 위임을 할 수도 있고 중간에 리서치 에이전트한테 연구를 맡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네 위임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펑션 콜과 펑션 툴과 웹 서치 툴과 에이전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또 이렇게 또 사람이 이제 정의한 이제 펑션을 통해서 에이전트를 만드는 모습을 네 오픈AI SDK를 통해서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인스트럭션인데요. 인스트럭션을 통해서 에러는 최소화하고 워크플로우의 신뢰성은 네, 향상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프로덕트를 만들 때 어떻게 인스트럭션을 구성하면 되냐면 기존의 이제 SOP 뭐 예를 들면은 특정 뭐 교양 약관이라든가 기존의 사전에 이 사람들도 읽을 수 있게끔 매뉴얼들이 있잖아요. 그런 매뉴얼들을 이제 LLM한테 그대로 넣어주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제 프롬프트 에이전트를 통해서 복잡한 태스크를 간단한 스텝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 각각의 이제 액션이라든가 아웃풋을 각 단계에 대해서 네 명확하게 네, 정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대라든가 어떤 네, 명령이라든가 이런 엣지 케이스를 잘 핸들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예시냐면 이런 헬프센터 도큐멘트를 주었을 때 LLM이 그 자체로 인스트럭션을 생성할 수 있다는 예시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LLM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혹은 인스트럭션 그 자체를 이제 생성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LLM이 똑똑해졌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에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패턴즈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직은 제 생각에는 정석적으로 이게 맞다 하는 그 구조가 명확하게 네, 정석처럼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싱글 에이전트 시스템, 하나의 에이전트가 이제 툴과 함께 능력이 향상되는 거. 그다음에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전문화된 에이전트들이 협동해가지고 함께 일을 해결해 나가는 것인데요. 싱글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은 에이전트가 태스크를 완료할 때까지 반복해 나가게 되는데 쉽게 이제 아무래도 그 구조가 에이전트 중간에 하나만 두고 있다 보니까 쉽게 매니지할 수도 있고 평가할 수도 있고 초기에 이제 간단하게 시작하기는 좋다고 합니다. 쉽게 시작하기에는. 그리고 이런 프롬프트 템플릿이라든가 폴리시 베리어블 같은 거를 중간에 넣어줌으로써 네, 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고려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싱글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같은 경우는 네, 간단하게 첫 번째로 이제 개발을 한 다음에
점진적으로 이제 발전을 시켜나갈 때 이제 가장 초기에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 폴리스 베리어블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인데요. 중간에 이제 바꿀 수 있는 변수 같은 걸 넣어줌으로써 유동적으로 이제 프롬프트를 구성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오픈 AI의 아이디어입니다. 이 사이에는 뭐 필요한 유저의 정보, 뭐 NLP 코기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은 뭐 그죠? 여러 가지 그냥 넣어줄 수 있는 대로 넣어주면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멀티플 에이전트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멀티플 에이전트는 조금 더 복잡한 로직을 가져서 조건의 분기가 이제 필요할 때, 그리고 너무 툴들이 하나의 에이전트에 많이 붙게 되면은 성능이 떨어지게 된다는 그런 논문이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이제 에이전트에서 툴을 활용할 때의 뭔가에 대한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비슷한 툴들이 많이 하나의 에이전트에 붙게 되면은 혼란을 일으키기 쉽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멀티 에이전트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매니지 하는데요. 두 가지 또 유명한 패턴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매니저 패턴. 매니저 패턴은 뭐냐면 가운데에 매니저를 둔다는 겁니다. 매니저가 각 스페셜라이즈된 에이전트들과 툴콜들을 이제 하나가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가 관리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중앙 이제 컨트롤이 쉽고 뭔가 이렇게 응축된 상호작용이 쉽다는 거죠. 두 번째는 디센트럴라이즈드 패턴인데, 에이전트가 어떤 하나의 짱이 있는 게 아니라 너도 짱이 될 수도 있고 너도 짱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막 탈중앙화된 패턴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equal peers specializing in different tasks라고 얘기하는데, 네, 하나하나가 네, 다른 태스크를 이제 해결한다는 거죠. 중앙화된 방식이 아니라. 이게 첫 번째로 이제 매니저 패턴인데요. 보면은 이제 헬로를 뭐 스페니쉬로, 프렌치로, 이탈리안으로 해달라고 했을 때 이 매니저가 각각의 에이전트들한테 헬로를 번역해줘라고 한 다음에 다시 받은 다음에 어그리게이트 해가지고 답변을 생성하는 형태가 매니저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에이전트 SDK로 툴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오케스트레이터에 넣은 다음에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멀티 에이전트를 쉽게 매니저 패턴을 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디센트럴라이즈드 패턴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보면은 이제 내 오더가 뭐 어디 있어라고 얘기했을 때 얘가 이제 골라주게 되고, 얘가 뭐 중간에 뭐 오더에 대한 것들을 보여줬다가도 그 다음에 뭐 이거 사실래요 하면 얘한테 넘겨줬다가도, 뭐 이슈가 생겼어요 하면 여기한테 넘겨줬다가도, 이렇게 막 이렇게 서로 중앙화된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이제 대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패턴 또한 다음과 같이 오픈 AI의 에이전트 SDK로 다음과 같이 구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2줄만으로 이런 기능들을 구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매니저 패턴과 디센트럴라이즈 패턴이 있는데, 매니저 패턴 아까 봤듯이 중앙화된 컨트롤이 있고요. 그리고 디센트럴라이즈 패턴은 하나하나가 이제 네, 이퀄하다라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된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얘가 줄 수 있다면 디센트럴라이즈 패턴은 이제 각각의 전문화된 에이전트들이 전체 태스크를 해결한다. 그리고 얘는 협동하는 거라면 얘는 위임하는 거다. 서로 이제 일을 떠넘기는 형태고 얘는 협동하는 형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언적, 비선언적이라는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랭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 선언적인 에이전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프 베이스로 그리기 쉽고, 그리고 대신에 복잡한 매니지먼트는 불가능한데 프리디파인드 워크플로우대로 명백하게 흘러가는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논 데클러레이티브 같은 경우는 그죠? 이 다이나믹하고 코드 퍼스트 어프로치라고 합니다. 유연하고 뭐 어댑터블하고 심플러한 유지 보수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개념이 가드레일즈라는 개념입니다. 이 LLM 에이전트가 아무래도 사람과 소통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이 악의적으로 혹은 고의가 아니지만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 LLM을 이끌거나 데이터 이제 프라이버시 리스크가 발생하거나 이런 문제들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이제 막아주는 게 가드레일즈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뭐 프롬프트가 유출되면 안 되겠죠. 프롬프트 유출 관련된 거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모델이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이거를 제공하는 회사에 대해서 나쁜 평판이 나면 안 되겠죠. 그런 리스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오센티케이션이라든가 뭐 액세스 컨트롤, 이런 세큐리티 이런 것들이 반드시 포함 에이전트에는
고려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싱글 가드레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대요. 그래서 이 레이어드된 방어층들을 쌓아줘가지고 이렇게 충분히 회복 가능한, 그죠? 회복력 있는, 탄력성 있는 그런 에이전트를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LLM 베이스 가드레일이 있고 룰 베이스 가드레일이 있고, 이것 같은 경우는 정규 표현식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픈 AI가 모더레이션 API도 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오픈 AI가 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겠죠. 중간에 이제 혹은 뭐 나쁘게 어뷰징을 한다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픈 AI가 이제 API로서 제공해주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음과 같이 뭐 모더레이션 API도 들어가고 룰 베이스 블랙리스트를 거르고 뭐 캐릭터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 안 되고 뭐 그런 것들이겠죠. 그다음에 뭐 릴리번스를 체크하기도 하고 할루시네이션을 체크하기도 하고 세이프, 언세이프를 체크하기도 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어층을 둬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이제 멀티플 가드레일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여러 가지 가드레일 종류를 알려주고 있어요. 렐레번스 클래시파이어 같은 경우는 이 현재 에이전트가 제공하는 혹은 이제 주제에 맞는 대화만 하고 있네요. 갑자기 뭐 에이전트에 맞지 않는 뜬금없는 대화를 하면은 우리 이런 얘기를 해요 하고 돌아와야겠죠.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릴레번스 클래시파이어. 두 번째는 세이프티 클래시파이어. 뭐 이런 것들은 뭐 제일 브레이크를 하려고 할 때 혹은 시스템 프롬프트를 뭐 유출하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을 막는 형태가 되겠고요. PII 필터 같은 경우는 유저를 인식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들을 방어해 주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모더레이션은 뭐 함풀한 컨텐츠를 디텍트하는 거, 그리고 뭐 블럭하는 거. 툴 세이프가드는 툴을 뭐 남용하지 않는 거. 룰 베이스 프로텍션은 다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아웃풋 밸리데이션은 아웃풋이 너무 또 이제 오펜시브하지 않은지, 이 브랜드의 가이드와 얼라인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주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가드레일들을 둘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적인 가드레일을 또 만드는 방법을 오픈 AI가 팁을 주고 있는데요. 데이터 프라이버시랑 이 컨텐트 세이프티를 우선으로 두고 그 이후에 이제 엣지 케이스라든가 아니면 실패 케이스들을 고려하면서 가드레일을 추가할 것을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이라든가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둘 다 이제 최적화를 점점 해갈 것을, 점진적으로 또 발전을 시킬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에이전트는 기존의 소프트웨어도 그렇지만 조금 더 이제 다루기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확률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꼭 이제 의도한 대로 디터미니스틱하게 움직이는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물론 소프트웨어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거지만 이 에이전트에서는 더더군다나 점진적으로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드레일을 여러 개 쌓았다고 하더라도 하나하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콘커런트하게 여러 개를 동시에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바이올레이션이 이제 트리거 되면은 즉시 익스션을 뱉고, 그죠? 이런 세이프티라든가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휴먼 인터벤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조금 더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그 좀 더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개입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거든요. 에이전트가 막 빙글빙글 돌다가 막 1시간, 3시간 뭐 이렇게 돌면 안 되겠죠. 일정 스레시홀드 이상을 넘었을 때는 사용자한테 이런 복잡하거나 미스언더스탠 케이스들을 이제 물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한테. 두 번째로는 이제 하이 리스크 액션. 다시 돌릴 수 없거나 민감한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는 사람이 이제 감시를 하고 있다가 이제 조금 이 에이전트가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갖출 수 있을 때 이제 사람이 자전거를 이제 밀듯이 이제 손을 떼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픈 AI가 이제 에이전트의 이제 새로운 뉴 에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에이전트가 이제 워크플로우를 자동으로 이제 실행을 시켜줄 수 있는데 조금 더 똑똑한 추론으로 모호성을 핸들링할 수도 있고요. 멀티 스텝 태스크를 자동으로 실행시켜 줄 수 있고 다양한 툴들을 자연스럽게 통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는 복잡한 결정에 굉장히 강하고요. 언스트럭처된 데이터에 강하고 이렇게 룰 베이스 시스템을 넘어선 뭔가 이렇게 복잡한 룰 베이스 시스템을 이제 에이전트로 조금 더 커버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뢰성 있는 에이전트를 만들려면
네, 잘 동작하는 모델들이 네, 있어야 되고요. 잘 그걸 골라야 되고 툴들을 리유저블하게 그리고 표준화되게 잘 제공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인스트럭션도 잘 제공을 해줘서 잘 엣지 케이스를 다룰 수 있도록 그리고 액션을 잘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레이션 스트래지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간단하게 시작했다가 그죠? 조금 점점 더 이제 멀티 에이전트로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고려해 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사용자와 실제로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이프티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레이어드 디펜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측면의 네, 레이어드를 구성해서 사용자들을 좀 보호해라 이런 이야기고요. 휴먼 인더 루프 같은 경우는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람이 이제 좀 위험한 액션들을 할 때는 초기에는 또 감독을 좀 해서 혹은 그렇게 네 사람이 좀 잠시 개입했다가 이제 자전거 이제 밀듯이 손을 떼라 네 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반복적으로 그리고 인크리멘탈하게 구현하라는 것인데요. 처음에는 어, 적게 시작했다가 점점 더 기능을 사용자의 이제 피드백과 성공을 토대로 점점 추가하고 확장해 나가라. 그래서 이런 리얼월드의 비즈니스 밸류를 평가해서 이 그죠? 임팩트를 측정해라. 점점 이렇게 사용자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네, 구현해주고 확장해 나가라라는 방식으로 처음엔 작게 시작할 것을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신의 조직에 뭐 에이전트의 잠재를 뭐 익스플로어 해봐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다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가이던스, 서포트 for successful deployment. 네, 그러니까 자기네 오픈 AI의 에이전트 SDK를 사용하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최적화 그리고 스케일 해 나가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